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희성 약사입니다. 오늘은요, 이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혈액 부족에 대한 질문들을요, 그동안 여자분들께서 가끔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당연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혈액 부족은 신체 구조상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뭐 가임기 여성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생리도 해야 되고, 또 뭐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간헐적이든 뭐 주기적이든 간에 뭐 단식이라든가 뭐 다이어트 시도를 이제 수시로들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혈액이 부족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혈액 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근력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이 혈액이 순환이 되는 데 있어서 또 약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 혈액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와 거의 유사한 그런 증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혈액 부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헤모글로빈이나 뭐 빈혈 이런 걸 떠올리실 겁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이고요. 빈혈이라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하게 되는데,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13에서 17, 뭐 여자분들은 12에서 16 정도였을 때 정상이라는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헤모글로빈 외에도 뭐 페리친이라는 뭐 그 저장 철의 상태라든가 또는 뭐 MCV, 뭐 MCHC 같은 그 외에 적혈구에 관련된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빈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빈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액 중에서도요, 적혈구에 관련된 검사를 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혈이라고 그러면 이 적혈구가 충분하냐, 또는 적혈구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검사에 국한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혈액이라는 것은 적혈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혈구 외에도 백혈구라든가 뭐 혈소판, 양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런 혈구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55% 정도는 혈장이라는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혈액이 부족했을 때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그 절반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적혈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55%를 차지하고 있는 체액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혈장에 대한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 아우르는 그런 혈액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에다 혈액을 다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돌려 말하면 혈액이 부족하게 되다 보면 온 전신에 걸쳐서 이 혈액 부족에 따른 자각 증세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에 피가 부족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바로 기억력 저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예전에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머나 미쳤나 봐. 이 말을 참 자주 하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깜빡깜빡 뭘 잘 잊어버렸거든요. 몸도 상당히 마르고 좀 이렇게 추위도 잘 타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그 조혈 영양제하고 같이 혈액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러면 좀 기억력 저하가 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기증이라고 그러죠. 어지러움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혈액이 부족했을 때 올 수 있는 증세는요, 이 두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두통을 느끼는 여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대체로 몸이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체중이 좀 이렇게 적게 나간다 할지, 좀 다이어트를 좀 자주 시도한다 할지, 생리량이 좀 많다 할지, 이런 것처럼 혈액량이 부족한 모습을 띠는 분들이요, 의외로 두통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두통약을 이렇게 상비약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혈액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우리 목덜미 있죠. 이 목덜미가 상당히 뻐근해요.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왜냐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근육이 쉽게 뭉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더불어서 이제 저혈압 증세도 같이 갖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가끔 TV 드라마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잣집 회장님이 어떤 충격을 받고 쓰러질 때 꼭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평소에 고혈압이라는 지병을 갖고 있고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 그런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고혈압이 있을 때 뒷목이 아프지를 별로 않아요. 물론 뭐 그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고혈압에 의해서 이렇게 뒷목이 당길 일보다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 뒷목 당길 일이 훨씬 많고요.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 훨씬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뒷목이 뻐근하거나 특히나 이제 좌측으로 어깨가 결릴 수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반응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소화장애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체는 이런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속의 내장 근육도 저절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의지대로 움직이지만 내장 근육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게 저절로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위도 연동운동을 할 수가 있고, 소장이나 특히 대장 같은 경우는 뭐 연동운동, 뭐 분절운동, 반사운동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도 진행이 돼야 되고 소장이나 대장에서도 진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고 이용하고 남은 것은 이제 배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혈액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못 얻다 보니까 위가 충분하게 수축이나 이완 운동이 안 되게 되고, 또는 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 그런 연동운동이라든가 반사운동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위에서는 소화력이 이제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또 장에서는 충분하게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장에서는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면 또는 대장에 힘을 잃게 되다 보니까 변비가 오거나 또는 흡수를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설사가 오는 또 그런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각 증상 중에 세 번째는요, 수족냉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혈액이 충분해서 온 전신에 다 혈액을 보낼 수 있다면 손이나 발까지도 다 갈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피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에서 먼 부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손이나 발끝까지는 혈액이 충분하게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 유난히 이렇게 손이 차가워서 이렇게 쉽게 악수를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또 혈액 부족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심장에서 먼 부위에 해당하는 피부, 이 피부도 이제 칙칙해지거나 또는 피부가 얇아지거나 또는 뭐 예민해지거나 피부에 색소 침착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도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두피에 해당하는 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이 두피도요, 아무래도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모발이 푸석해지거나 또는 건조해지거나 뭐 얇아지거나 좀 더 나아가서는 탈모도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한 혈액 부족에 의한 증상이라는 거고요. 자각 증상 중에 네 번째는요, 바로 체온 유지가 잘 안 된다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추위도 잘 타지만 더위에도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겨울도 싫지만 여름도 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혈액이 충분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쉽게 달아오르지도 않지만 쉽게 식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체온 속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되지 않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물이 부족한 냄비가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것처럼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름도 견디기가 힘들고, 겨울도 견디기가 힘든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추위만 타는 게 아니라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부족한 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더위를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성향을 띈다라는 겁니다. 자각 증상 중에 다섯 번째는요, 이 빈맥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와 반면에 오히려 서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빈혈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빈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맥이라 그러면 1분에 뛰는 맥박이 거의 100번 이상을 뛰는 걸 빈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초기에 혈액 부족이 그러니까 빈혈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빈맥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심장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이렇게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지가 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혈액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빈맥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반복이 되고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심장에도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산소가 부족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떨까요? 빨리 뛰고 싶어도 오히려 못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의 부족이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섬액인 분들도 상당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혈액 부족에 의한 섬액인 경우에는 상당히 더 진행이 된 경우를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컨디션이 빈맥인 경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증세를 느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몸이 굉장히 무겁고요. 신중감을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말씀들 하실 때 집에 누워 있으면요. 그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는 걸을 때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많다. 또는 집에 누워 있으면 꼭 땅속으로 꺼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외 없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맥박수가 60회도 못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각 증세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이 갈증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면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셔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갈증을 느끼니까 물을 막 드시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목에서 안 내려간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체액이 부족하니까 갈증을 느끼기는 하는데, 이 몸이 냉하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액 부족한 것을 좀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자각 증상은요, 이 냄새에 예민해지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이들 중에서도 편식이 유난히 심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애들은 혈액이 부족한 거를 좀 의심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김치는 김치 냄새 나서 못 먹겠다. 오이는 오이 냄새 나서 못 먹겠다. 우유는 우유 냄새 나서 못 먹겠다. 이렇게 다 고유의 그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를 타면 차 냄새 때문에 멀미하는 사람들도 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런 음식에 대한 그런 편식 자체가 혈액 부족을 또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냄새에 특히나 예민한 경우에는요, 이 혈액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답니다. 자각 증상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잦은 근육통과 몸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등산을 오랜만에 갔어요. 갔다 재밌게 보내고 왔는데 그 다음날 꼭 몸살로 2박 3일 들어 누운 친구들이 꼭 한 명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과도하게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게 되면 혈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이렇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서 몸살까지는 안 가게 할 수가 있는데,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산소가 충분히 못 가면 산소가 부족해졌을 때 내 몸에 쌓이는 게 바로 젖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근육통이나 몸살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러한 과도한 이런 어떤 몸의 운동이 몸살이나 근육통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각 증상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이 가슴이 답답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꾸 이렇게 어깨에 숨을 쉬어요. 한숨을 쉰다 그러죠. 밖에서 봤을 때는 걱정거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큰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혈액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렇게 큰 숨을 쉬어서 이렇게 몸속으로 이렇게 공기를 많이 넣어주는 그런 반복적인 동작이 외부에서 보자면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꼭 한숨을 쉬는 것 마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조금만 빨리 걷거나 해도 이렇게 숨이 금방 차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혈액이 부족한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쉽게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불안해지는 거죠. 금방 불안해지고,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 불면증도 많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불면증도 많고, 꿈도 상당히 이렇게 얕은 잠을 자다 보니까 꿈도 좀 많이 꾸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피곤하다 보니까 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자는 분들도 있어요.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 오래 자지만 자도 피곤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요,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